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3040의 절규 금수저만 서울에 괜찮은 집 산다 이런 주제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사실 좀 머리가 아픈데 저는 뭐 서울에 집 살 생각이 전혀 없었는데 저희 가족도 그렇고 지금 한 5년 내로 서울에 집을 하나 사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가 하면 저희 집 둘째가 이제 초등학교 4학년인데 뜬금없이 서울대 간다고 해가지고 좀 부담스러운데, 저는 뭐 애를 그렇게 공부를 많이 시킬 생각도 없었는데 애가 어디서 무슨 말을 들었는지 몰라도 뭐 서울대가 좋다면서 서울대 꼭 가겠다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제가 농담 삼아 그러면 서울에 집 하나 사야 되나, 이렇게 집 사야지 하면서, 그래서 애 엄마도 아이를 위해서 서울에 집 하나 사야 된다 해가지고 갑자기 머리가 지끈지끈 아픈데, 뭐 초등학교 4학년 앞으로 적어도 뭐 한 8년 9년 뒤에 입학하겠네요. 9년 10년 뒤에. 하여튼 그때까지 서울에 집 하나 사야 되는데, 그래서 서울의 집 가격을 한번 해보니까 보니까 가격이 상당히 비싸더라고요. 그래서 서울에 사시는 분은 오죽하시겠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위 가격이라는 말이 있는데, 이 중위 가격, 여러분이 간혹 가다가 신문지상에서 많이 듣죠. 중위 가격, 아파트 매매 가격의 중간 가격을 중위 가격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서울 집값 너무 올랐다 이럽니다. 그래서 서울 집값이 올랐던 과거, 현재, 미래 보면 강남이 먼저 오르고, 강남을 규제하면 강남 위에 경기도 지역이 올랐다 이거죠. 오르면 어디 됩니까? 다시 경기도 지역을 규제를 하게 되면 그러면 광역시가 오르고, 또 그러면서 서울 지역이 뭐 중위권, 뭐 하위권이 또 오르고, 자, 이런 추세로 지금 한국의 최근 한 3년간의 집값 흐름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강남 집값이 얼마만큼 올랐냐? 강남 같은 경우 17년 5월 같은 경우에 아파트 중위 가격이 한 7.3억이었습니다. 근데 지금 20년 6월 현재 6월달 기준으로는 강남의 아파트 중위 가격이 11억 천 정도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정도 가격을 형성하기 때문에 11억 정도, 그래서 한 4억 정도 올랐죠. 4억이 올랐습니다. 3년 만에. 그래서 4억 상승 상당하죠. 그래서 매년 1억 이상이 상승했다. 1억 한 3천 정도가 상승이 됐죠. 그래서 전문직 자영업자 또는 금수저만 가능하지 않겠는가, 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제 지인도, 오랜 지인도 지금 강남의 대치동 거기에 사는데 전문직입니다. 아주 전문직, 쉽게 말해서 의사인데, 이 지인도 서울에 완전 중심가는 아니고 조금 완전 외곽지도 아니고 중간쯤에 있는 거기에 집을 한 채 가지고 있다가 강남으로 애 교육 때문에 들어오려고 하는데 도저히 집을 살 형편이 안 됐다 이거죠. 그래서 반전세로 들어오는데 계약서를 쓰러 있죠. 계약서를 쓰러 가니까 이 친구도 이제 50대죠. 50대인데 집주인이 30대 초반이 돼요. 그렇죠. 30대 초반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친구가 충격을 받고, 나는 그래도 대학 20대부터 해가지고 30년 동안 의학 쪽으로 상당히, 그 친구는 열심히 했습니다. 의대 선생으로 오랫동안 하면서 하여튼 집을 얻었는데 30대 초가 집주인이다 이죠. 그래서 계약서를 쓰고 나오면서 기분이 참 묘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하도 궁금해서 어떻게 해서 집을 샀습니까 하니까 어머님이 예전부터 부동산에 관심을 가지고 해서 어머님이 물려주셨다 이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금수저만이 살 수 있는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그래서 그 친구가 부동산에 전혀 관심이 없던 친구도 이제는 한 번씩 그 동네 부동산에 가가지고 아파트 흐름을 본다고 합니다. 벌써 이사 갔는지, 전세에 들어간 지가 2년이 넘었는데 한 3년쯤 됐을 겁니다. 그래서 최근에 통화하면서 그때도 집값이 비쌌는데 한 3년 사이에 집값이 너무 많이 올랐다 이거죠. 제가 알기로는 지금 그 집값이 3년 전에 한 12억인데 지금 18억 한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충격을 받아가지고 이거 전문직도 이 서울에 집을 못 사겠구나 이런 이야기 하는데, 집값 많이 올랐죠. 제가 봐도 너무 많이 올랐다.
서울 아파트 중위 가격, 그러니까 이거는 서울 아파트입니다. 서울 전체 아파트. 17년 5월 달에는 한 6억 정도 형성했는데 20년 6월에는 9억 2,500 정도 이렇게 중위 가격이 형성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3억 2천이 올랐죠. 그래서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은 핀셋 규제로 인한 풍선 효과가 중론입니다. 이건 제 이야기가 아니고 신문지상에서 대체적으로 이야기하는 원인이 뭐냐 하는 거죠. 뭐 이 당시에는 어쩔 수 없이 정부도 뭡니까 사실 집값이 오르는 것보다는 집값이 폭락하는 것을 더 무서워하죠. 그래서 강남만 규제를 먼저 했죠. 규제하니까 풍선 효과로 서울 중위권 외곽지가 가격이 오르고 다시 규제를 하니까 경기도가 오르고, 자, 그렇게 되니까 경기도를 규제하고 서울 전역을 규제를 하니까 뭐 지방도 같이 좀 올랐죠. 자, 그러다가 서울, 경기도 전역이 지금 규제로 되니까 다시 강남이 오르지 않을까. 지금 이런 상황이 된다, 그죠? 그래서 15억 이상 아파트 대출 규제로 15억 이상은 지금 아파트 대출이 되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현금 부자만 구매 가능하다. 뭐 이런 결과론적으로 이렇게 해석될 수 있는 거죠. 지방 같은 경우는 15억 이상이 상당히 고가지만 제 지인한테 이야기 들어보니까 강남의 지역은 같은 경우에는 뭐 30평대이죠. 학군이 조금만 괜찮다 하면 15억 넘어가는 경우가 상당히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실 저도 둘째 때문에 지금 부담이 많이 되는데 애가 갑자기 서울대 간다 해가지고 서울대 안 갔으면 좋겠는데 저는. 자, 15억 이상 아파트는 아빠 찬스들만 구매 가능하다. 그렇죠. 용지가 안 되니까. 그래서 금수저만 구매 가능한, 결과론적으로 정부 정책은 이런 의도가 아니었습니다만은 결과론적으로는 현금을 가진, 즉 부모의 혜택을 받는 금수저들만 구매가 가능하지 않을까. 물론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습니다만은 일부 극소수죠. 그리고 지속적이고 무차별적인 규제로 인해 가지고 정여로 인해서 정여를 하죠. 굳이 팔지 않는다. 그러니까 세금을 내나 정여를 내나 비슷하면 정여를 한다. 왜 그럴까요? 그러니까 언론에서는 정여를 해도 어차피 세금 내는 거는 똑같다 하지만, 자, 이것을 만약 매매했을 경우에, 매도했을 경우에 자식을 위해서 나중에 집을 살면 가격이 더 올라가겠죠. 그래서 비슷하거나 약간 손해가 든다 하더라도 정여로 가기 때문에 매물이 감소한다. 이런 의미입니다. 자, 그리고 2018년 서울 강남 상구, 강남 서초 송파의 정여 비중이 전년 대비 10포인트 올라가지고 17.4%까지 상승했다. 그러니까 18년도에도 규제가 있어가지고 강남 상구에서는 정여를 많이 했다 이거죠. 제가 생각해보니까 제가 만약에 강남에 집이 이렇게 있다. 제가 생각해도 팔지 않고 자식한테 정리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자, 그렇다 보니까 30, 40 세대들이 사다리가 끊겼다 이거죠. 자, 30, 40의 절규, 자, 대출 없이 집을 구매하기가 불가능하다. 저도 첫 집을 살 때 사실 대출을 한 70% 이렇게 했습니다. 비록 9천만 원짜리였지만 지금부터 한 20년 전에. 그래서 매물 감소로 30, 40 세대가 집을 구매하기가 더 어려워지고 있다. 그렇죠. 물론 서울 외곽지 같은 경우에는 집을 살 수 있습니다만은 뭐 직장 문제라든지 애들 교육을 생각하면 강남은 아니더라도 강남 주위나 인서울을 하려고 하면 가격이 올라가니까 특히 매물이 감소되니까 더 어려워진다 이거죠. 그래서 신혼부부로 들어갈 수 없는 30대 일부, 그 다음에 40대의 공급은 감소된다. 신혼특공은 조금 확대되었지만 신혼부부도 아니는 30대 그리고 40대 같은 경우는 오히려 더 어려워지는 좀 이런 부작용, 역효과가 나는 거죠. 그래서 또 원인 중에 하나가 자사고 폐지로 인해서 강남 수요가 증가되었다. 자사고나 뭐 이런 것 같은 게 있을 때는 그래도 강남에 대한 수요가 조금 덜했습니다만 이것의 폐지로 인해 가지고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도 학군, 자사고 외고 폐지로 인해 가지고 강남 쏠림 현상 원인 중에 큰 비중을 차지한다 됐습니다. 제 지인들이나 후배들이 그 2000년대, 90년대 후반, 사실 제 기억으로는 한 96년도, 97년도,
97년도 이때부터 이때까지만 하더라도 서울대와 지인 중에 한 명은 서울대 합격하고 지방의대 4년 전면 장학금을 이렇게 두 군데 합격했는데 서울대를 선택했습니다. 근데 2000년 이후부터는 이게 완전히 무너졌죠. 서울대가 예전의 서울대가 아니다. 그렇지만 뭡니까? 아직까지도 서울대 선호 현상은 있습니다. 그렇죠? 자, 그렇다 보니까 일단 자사고 외고 폐지. 어떻게 보면 고교 평준화 차원에서 이렇게 폐지를 했는 게 어떤 결과론적으로는 강남 쏠림 현상으로 강남 아파트 가격이 더 치솟는 이런 부작용을 안게 됐죠. 그래서 부동산 정책은 어떤 한쪽 면만 생각하는 게 아니고 종합적인 대책이 필요한 그러한 것이 아니겠나 이런 생각이 들죠. 그래서 부동산 대책은 교육정책과 공급대책 그리고 대출정책 등을 복합적으로 고려해야지만 어느 정도 안정화될 수 있다 하는 겁니다. 그렇죠? 전국적으로 다 규제를 하게 되면 또 어떤 현상이 벌어지겠습니까? 강남 상구라든지 아니면 뭐 서울 그리고 지방 같은 경우는 핵심 지역이 또 오르는 이런 현상이 일어나겠죠. 그래서 정부로서도 이게 쉽지 않을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지방광역시 같은 경우도 우수학군도 자사고 폐지로 인해 가지고 제가 볼 때는 강남과 같은 그런 아파트 상승세가 이루어지죠. 예를 들면 부산 같은 경우는 뭡니까? 해운대구, 동래구도 그러한 현상이 일어나고 대구 같은 경우는 뭡니까? 특히 학군 같은 경우 수성구 내에서도 그 일부 지역만 있죠. 수성구가 이렇게 되어 있으면 요 일부 지역만 있죠. 일부 지역만 선호하는 현상이 있습니다. 그렇죠? 학교가 몰려 있죠. 그래서 대구 수성구 같은 경우는 부산이나 서울하고는 또 다른 측면이 있습니다. 아주 수성구 내에서도 극히 그 일부 지역만 학교가 좀 우수 학군이 몰려 있기 때문에 수성구 내에서도 여기만 아파트 값이 지속적으로 오르는 이런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동산 대책이라는 것은 어느 공급 정책만 펴서 되는 게 아니고 교육정책, 공급, 대출 뭐 여러 가지 정책을 동시에 그리고 심도 있게 이렇게 해야지만 어느 정도 좀 안정화가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하여튼 오늘은 3040 세대의 절규 이 사람들이 서울에 괜찮은 집을 사기에는 사실 불가능해지는 결과론적으로 좀 안타까운 이런 형국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영상을 한번 촬영해 봤습니다. 그렇지만 희망을 안고 우리가 열심히 노력하면 좀 더 좋은 세상 뭔가 나의 꿈이 실현되는 그런 세상 포기하지 않고 있죠. 계속적으로 나아가는 그런 자세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제가 예전에 책을 봤는데 이 지구상에는 수많은 프로젝트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이 사시는 집 앞에 도로 100m 건설하는 것도 하나의 프로젝트고 오늘 내가 책을 한 페이지 읽은 것도 이 프로젝트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구상에 존재하는 프로젝트 중에서 가장 긴 프로젝트가 미국에서 실시되었는데 어느 고등학교 한 학년 600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습니다. 자, 이 사람이 향후 졸업해서 30년 동안 어떤 삶을 살고 있는가 이것을 프로젝트를 했습니다. 그래서 30년 뒤에 600명인가 좀 조사를 해보니까 성적이 우수한 학생이 물론 사회적으로 좀 안정된 생활을 하고 있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꼭 반에서 1등 전교에서 아주 우수한 성적을 거둔 학생보다는 그렇지 않은 학생들이 사회적으로 성공했다. 왜 그러냐? 보니까 그 먼 미래를 보고 있죠. 20년, 30년 장기 플랜을 갖고 포기하지 않고 그 목표를 향해서 걸어가는 그런 학생들이 사회적으로 성공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정부 정책이 비록 이렇게 규제 일변도 조금 여러분 마음에 들지 않다 하더라도 포기하지 않고 있죠. 장기 플랜 5년, 10년, 20년 장기 플랜을 갖고 뚜벅뚜벅 그렇게 걸어가면 제가 볼 때는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러한 최종적인 목표는 도달할 수 있지 않나. 자, 이런 말씀을 드리고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